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그룹사 전체적으로 모달리티 확대를 가속화하면서 리보세라님 이후에 제2의 리보세라님 발굴 기대를 좀 높이고 있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장인데 차트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결국 새벽에 마감되었던 미 증시에서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중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2회 정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매파적인 어떤 FOMC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만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어제 있었던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관련되는 공장 설립 관련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어떤 흐름 속에 2차 전지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반등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코스피도 약보합세고 코스닥은 이제 등락을 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오전장, 지금 5장 이어가고 있는 데서 34,000원대가 오히려 지금 저항대 흐름으로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분봉을 보시게 되면 3분봉 기준으로 보면 이제 34,000원대가 지지 라인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대 흐름으로 좀 작용하는 흐름으로 지금 좀 위치를 하면서 지금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극복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가운데 이 부분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아직 이제 마감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오늘도 HLB의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외국계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장중에 누름의 어떤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거래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이 JP모건 서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오전장이 11시 기준으로 보면 한 42,000주, 그 뒤에는 어떤 집계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인 어떤 매도 어떤 흐름 속에서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들이 5일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좀 내려가서 이런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심각하게 이탈하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탈 즈음에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에는 오히려 아직 회복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늘면서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아니고 거래는 그렇게 크게 없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양봉들이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이 계속 이제 빅테크, 2차 전지 반도체 중심의 어떤 수급들로만 형성이 되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 쪽에서는 이제 선물하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제 2원 30전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FOMC였다 이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좀 빠지고 코스닥은 등락을 하다가 지금 플러스 좀 전환되어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이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도 일단 매도를 하죠.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3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 2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의 흐름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 흐름들의 어떤 섹터들을 보면 대형주 관련되는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가 오늘 한 13% 이렇게 밀리고 있죠. 유독 이제 2차 전지만큼 강하게 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되는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 뷰노라든지 루닛, 이런 것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이런 어떤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에 이 종목들이 강세를 하고 있고, 정통적인 이제 신약 개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세 흐름들이
조금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HLB뿐만 아니라 HLB 생명과학, 제약, 글로벌 테라피틱스. 이 제약은 뭐 강보합세고 테라피틱스는 강보합세입니다만 약세가 세진 않습니다만 이제 스물스물 좀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반등의 어떤 기대감들을 오전장 지금 오후장까지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이 HLB가 이제 5월달, 6월달 IR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맨 마지막 장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보통 이제 바이오텍들이 단일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기업 가치라든지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이제 계열사 확장도 했고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도입을 하면서 이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의약품 형태로 이제 항암제 라인입니다만 이제 기타 이 모달리티 확장과 파이프라인 확장을 계열사까지 합치면 많이 이제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에는 상당히 뭐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이죠. 이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같은 이제 항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표준 뭐 이렇게 그 표적 치료제 형태의 이제 저분자 항물질 형태도 있고 항체 치료제 형태도 있고 이거 좀 모달리티 좀 달리하면 이중항체라든지 ADC 형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때 보면 mRNA 관련된 어떤 치료제로 이제 백신화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어떤 모달리티가 나왔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에서 승인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모달리티 확대를 HLB 그룹사 측면에서도 많이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열사를 통해서 이 기존의 리보세라닌 관련된 어떤 상업화 추진 이후까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달리티를 다변화해서 질병을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어떤 트렌드인데 HLB 그룹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제도 기사 나왔던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카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3세대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형태인데 카티 치료제는 이제 환자 몸 안에 있는 암세포에 이제 침윤되어 있는 T세포를 꺼집어내어서 암을 좀 더 이제 잘 찾아낼 수 있는 항원 수용체를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이 T세포에다가 이제 달아서 이걸 이제 많이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 몸에다가 주입을 하는 어떤 치료제죠. 그러니까 환자 맞춤형 어떤 치료제 형태가 이제 카티죠. 근데 기존의 카티 대비해서 베리스모가 하는 것은 혈액암에만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암 쪽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이 키르카티 이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지금 난소, 중피, 단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키르10이 임상 1상을 허가받아 가지고 임상 단계에 진입해서 환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어떤 기술은 이 본래부터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나와서 이제 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향후에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그나이트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시리즈 A니까 초기 단계입니다. 이게 시리즈가 보통 A, B, C, D 이렇게 쭉 나갈 건데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시리즈 B로 가고 조금 더 진전하면 뭐 C로 가면서 향후에 뭐 상장이라든지 국내에 이제 이 HLB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합병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 자체에서 이런 이제 HLB 이노베이션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달리티가 이 칸나비디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과 암까지도 이 부분들도 계속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별점 관련해서
이 단백질의 어떤 구성 요소가 이제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어떤 결합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일정 부분 있는 게 이제 펩타이드고, 이게 더 많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이 의약품 형태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DDS 052 피 관련되는 부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임상 1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HLB 사이언스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모달리티 확보를 통해서, 요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많이 이런 추세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 모달리티를 달리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HLB 그룹도 이제 이걸 통해서 리보세라님 이후에 제2의 리보세라님도 어떤 발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각성 의약품이죠. 그래서 항체 치료제라든지 기타 어떤 제품 대비해서 가격적인 어떤 경제성이 상당히 우월하고요. 티로신키나제 억제 중에서 이 베제프 타켓을 해서 이제 신규 혈관 생성을 막아서 이제 암 성장을 차단한 어떤 기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적응증 위암이라든지 간암 쪽에서는 치료제로 간암도 1차 치료제로 올해 이제 허가가 되어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허가 절차 관련되는 부분에 5월달에 NDA 신청을 한 상태죠. 자, 이런 어떤 이제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HLB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흐름들은 이 나쁜 그보다는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단기적인 어떤 주가 흐름들은 지금 한 일주일 넘게 5일선 저항을 받으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제 이 부분을 돌려놓을 수 있는, 이게 34,000원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34,000원이 이제 지지가 안 되게 되면 다음 라인이 3만원 라인까지 이제 밑으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안 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000원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든 바로 반등이 나오든 이런 모습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오늘 내일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근에서 마칠 때 이 캔들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 전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는데요.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